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서울은 비가 오는데요.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클레이튼 전 미국 SEC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 증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은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에 비유할 수 있다. 티켓 판매 수익에 대한 약속과 함께 공연 제작에 투자한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공연이 흥행에 성공하고 티켓이 매표소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 이는 증권이 아니라 그냥 티켓일 뿐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이더리움에 적용해 보면 초기에는 이더리움이 ICO를 진행했고 그래서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더리움이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이다 라기보다 티켓의 성격이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리플과 SEC 소송의 시작을 만든 장본인인 제이 클레이튼이 리플 XRP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리플에 대한 기소 자체도 리플의 XRP 발행 초기만을 한정지어서 기소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이 클레이튼의 이야기를 리플에 적용하게 되면 현재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떠나서 전 현직 SEC 위원장조차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으면 지금 SEC의 집행은 더더욱 신뢰할 수 없는 집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님을 판결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루나에 대한 사례인데요. 검찰이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네스 공동 창업자와 그리고 초기 투자자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창업자 신 전 대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보전과 그리고 추징 보전을 함께 청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1심에 이어서 항소도 재차 기각한 상황입니다. 몰수는 재산 소유권을 박탈해서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루나를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몰수 보전 청구가 기각되면서 대신에 사기 배임 청구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몰수 보전 청구 2심 판결에도 재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역시 SEC가 루나를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결국에는 리플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 정도가 우리나라에도 증권성 해석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의 큰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큰 예시로서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을 갖거나 또는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또는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기속시키는 경우 등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금융위원회 기준에 의한다면 사실상 리플 XRP가 증권으로 해석이 될 여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리플 XRP 가격이 하락세를 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는 XRP의 가격 강세 역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달리 최근의 하락세에 대해서는 공포감이나 위축감을 느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보다 건강한 조정세이다. 조정세 이후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전통 금융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금자산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들이 오히려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현재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를 하는 중이고 이후에 7월 중순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4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의 대형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소속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은 2024년 연말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이 뚜렷해지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라고 진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강세장에서 암호화폐 사용자는 기존의 3억 명 수준에서 10억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동성이 돌아오면서 우리는 주요 강세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결국 SEC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SEC에 보냈던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청원서에 SEC가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응답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SEC가 암호화폐의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성을 요청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게리 겐슬러는 기존 증권법으로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다는데 암호화폐 업계들은 기존 증권법으로 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가이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봤을 때는 기존 증권법으로는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기존 증권법을 대체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명확성을 요청한 것인데요. SEC가 이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에 강제 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SEC만이 암호화폐 업계에게 웰시 노티스를 보내면서 집행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으로서 SEC도 무제한의 권력은 없는데요. 사법부의 판단과 명령을 따라야 함을 계속해서 일깨워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SEC가 기존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제공을 한다면 과연 코인베이스가 리플 XRP의 재상장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보다 과연 SEC 답변이 이행이 될 것인지 그 이행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은 과연 SEC가 답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보시면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기업 유형,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공화당 측에 의하면 해당 초안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길 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억만장자 투자자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죽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진척이 있을지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 흥미로운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올해가 지나면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는 것도 사실 매우 부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로에 선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 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